상공 TV 상공이 간다. 계절은 누구도 빗겨가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 모우산 자락, 고즈넉한 상저감에도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도 이곳에는 자연이 빚어낸 또 하나의 풍경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는 순간 마치 청혼의 환한 불을 밝힌 듯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라임나이트 목수국. 그 꽃들은 오늘 또 말없이 방문객을 맞이하며 자연이 주는 위로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을 3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꾸어온 사람, 상공 스님. 한 그루의 소나무를 다듬는 손끝에도, 꽃 한 송이를 보살피는 정성에도 수행자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나무 잔디 작업과 정원을 가꾸기 위해 묵묵히 준비하는 상공 스님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라임나이트 목수국이 만개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상공 스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산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꽃을 흔들고 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모우산 상저감에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오지 않네. 하나가 이제 막하게 비가 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손 놓아버렸더니 이제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이 애들을 아름답지만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오거든. 근데 이게 아깝다고 영원토록 놔둬버리면 여기서 꽃이 피지를 않지. 우리 황충원 대스승께서 늘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희 말투에 실수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찾아봤어. 다 맞아. 알아라도 알았어. 그런데 익힌 그 전라도 말투를 고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고 꽃 이야기 나올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처럼 비가 그치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개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나무 전지를 좀 해야죠. 이제 엊그제 어젠가 우리 모정 카페 우리 회장님하고 사모님 만나러 갔어요. 시간 있을 때 얼른 뵙고 오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전문가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 근데 금년에 날씨가 너무나 늦게까지 추웠잖아요. 춥고 또 아주 기후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무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소나무를 가서 될 때마다 전지를 다시 했더라고. 또. 근데 저는 조금 놓고 게으름 지긴 게 덕이 돼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일찍 서둘렀다면 두세 번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손대지 않으니까 웃자라지를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소나무 전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기 전에 좀 소독들을 해야 해요. 어쨌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나무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독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균이 나무로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할 일이 많아요. 조금 던져놓고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애들이 기형균이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전제할 때는 조금 느린 속도로 해야 돼. 수줍으면 안 돼요. 나무에 오른다는 건 가벼운 마음, 존중하지 않는 마음, 서두르는 마음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 쉬워요. 나무에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데보다는 낮은 데서 많이 떨어져. 그 이유는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 높은 데서는 조심하거든.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다 쓰고 없나요? 잘 나오지도 않네. 거물이 됐나? 녹이 쓸었나?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장비들을 한번 소독을 해서 좀 말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이 이제 안 좋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피었는데 엄청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벌레들이 많이 생겼어요. 금년에 특히 진드기도 모양이 달라져서 동그란 진드기가 생겼고 애들을 가까이 벌레를 잡아주다 보니 벌레가 형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세월이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유행도 변하고 자연도 다 유행이 있고 변하는데 이럴 때 기피제를 조금 뿌려주면 찐득이나 이런 것들 형충에 심하니까 조금 말리면 또 이제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이제 할 때는 옷 자체가 이렇게 면이어가지고 달라붙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떨어지거든.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신축성이 있고 통풍도 되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확한 3배 정도 좀 큰 옷들을 입으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이걸 전지하는 날은 맨소레담으로 이 관절 손가락이 많이 쓰는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로션처럼 발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줘요. 많이 써야 되니까 애들에게 오늘 많이 쓴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약을 발라줘 무슨 일이 있나 봐. 애들이 이렇게 알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막 무조건 말도 없이 막 이러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대한스님이 쓰라고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안 꺼놨어요. 곰팡이 피지 않도록 방에 옷 주머니에다 다 넣어놨어요. 곰팡이 피면 호흡기도 안 좋잖아요. 안전 방법을 안전하게 보호대를 해주면 아무래도 무리가 덜 가죠. 이게 중요해요. 일할 때는. 이걸 무시하면 이제 몸이 망가져. 저도 한 30년 소나무 전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런 것을 워밍업을 잘 준비를 잘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잡목들을 먼저 쳐줘야 해요. 밑에가 미끄럽거나 뭐 다른 것들이 이물 속에 있게 되거나
근육을 한 번에 쓰면은 삐걱 하면서 담이 절리거든. 근데 이렇게 가벼운 일, 옆에 주변의 일들을 하면서 근육들을 미리 풀어줘야 해. 준비 운동처럼. 막바로 높은 데 올라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몸 운동이 되죠. 가을에 연들하는데 이 테이블은 무거워서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아유 나 계피 본다고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 겨디기 치워줘야지. 허리가 아프지.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진다 해도 이렇게 바닥을 깨끗이 나무들 뾰족한 거 없고 위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치지는 않아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미리 준비한다기보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미리 딱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햇살이 좀 비쳐서 그 소나무가 조금 마른 다음에 피가 소나무가 가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깝깝하기는 하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깝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우 저거 숨을 쉬게 해줘야지. 햇빛을 못 보겠네. 이 생각뿐이지 깝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꿈이라고 그러죠. 속까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게 무거워서 그렇거든. 안 해주니까 애들은 자랐고 속까지도 먼저 하고 이제 소나무 기본이에요. 봄에 해주면 좋지만 또 저렇게 소나무 대가 나와서 좀 성장한 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딱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딱 잘라놓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무게가 누르고 있던 것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 옆에서 이렇게 숨어서 나잖아요. 하늘로만 가려고 하는 애들을 좀 멈추게 성장을 멈추게 중간에 정리를 해줍니다. 아니 스님이 왜 자비심도 없이 나무를 아낀다더만 이렇게 숨을 치고 난리야.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 나무가 나무로서 예쁘게 수영을 유지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만으로 세상을 사면서 너무 밀집하면 병충해도 많이 오고 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통풍이 안 되면은 곰팡이라도 피고 곰팡이만 피면 괜찮아요. 습하면 여기서 이렇게 벌레들이 엄청나게 비생을 하면서 나무들을 힘들려. 좋을 게 있겠어요. 나무가 힘든 것. 이렇게 해서 소금을 주면 나무들이 다른 분 같으면 이보다 훨씬 더 강정기를 해버리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산으로 이것도 많이 쳐져 있어요. 수영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또 장갑을 좀 끼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하면 답답한 게 싫어.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 소나무 숨기는 어떻게 하냐. 비누 칠해가지고 세멘트 바닥에다 문지르고 다녀요. 그러면 다 묻어집니다. 그래도
느낄 수 있어 좋아요. 장갑을 끼워버리면 그런 게 없잖아. 나무와 스킨십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장갑 끼고 악수하니까 벗고 하지. 똑같은 거예요. 나무를 대하는 것도 애법이 있고 애절이 있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여기 같이 살았던 미국에서 살다 온 주천사라는 거사가 아파서 여기서 좀 저하고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그 주천사가 그래요. 성한 거사. 스님도 전주 솜씨가 하루 일당 한 30만 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지를 빠르게 안 한다. 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 빨리 할 이유가 없다. 천천히 보면서 하루에 한두 그루 하는데 스님은 하루에 5-6그루 넘게 해버리잖아. 일당이 한 30만 원 된다. 어디 알아봐라. 같이 다니게. 그러면 저 사람 반 나누면은 나면은 먹겠다. 그래서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특별하게 뭐 스승이 있어서 배우지는 않고 이렇게 가다가 호텔이나 정원 같은데 정원사들이 일을 할 때 있어요. 소나무. 그런 데를 자주 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쳐다봅니다. 멀리서. 아, 이런 손을 이렇게 자르고. 소나무가 참 까다롭거든요. 전지를 하는 분들도 이 소나무 전지는 어려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좀 다른 나무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조금씩 많이 진도를 나가지도 못하고 조금씩 연습을 해봤죠. 소나무를 산에서 찾아가 몇 개 심어놓고 이런 걸 손을 대면 북경 교과서에서 나온 소나무들인데 사고 나면 연습을 하고 소나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올라가 버리잖아. 이렇게 가벼우니까. 이거 보세요. 떨어진 게 이만큼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 다 올라갔잖아. 이렇게 해서 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가벼워서 제 자리로 올라가고 전부 다 내려가고 지금 가운데도 거의 햇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우거져서 전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저는 유연한 연습을 해요. 뛰어다니면서. 위험하다는데 나는 땅 밑이 더 위험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초에. 집 나가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오면 기적이에요. 하느님의 보호하사고. 근데 여기 나무 위에는 뭐 일이 없잖아요. 뭐 도둑이 있습니까? 뭐 차 사고 날 일이 있어요. 너무 안전한 것이죠. 한때 다 옮길 수는 없는데 어느 나라에 또 한가롭게 앉아서 돌을 땄던 선인이 한 분 계셨는데 또 그분이 유명을 해서 거울에 온 부임을 해서 아주 유명하다니까 그분이 선인을 만나러 왔어요. 아무리 차라리 없어. 시자들이 스승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저 나무 꼭대기에 있다는 거야.
거기 가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기대서 해서 공부를 하고 계셔. 밑에서 쳐다보면서 거울에 언니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편안한 땅 놔두고 우리 말로 재앙스럽게 그 위험한 나무 위에 올라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삐시시 눈을 떠갖고 밑에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 밑이 더 위험해.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무보다 더 위험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특별한 지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 다치지 않고 나와 다른 차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다른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까지 가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밑에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나무에.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나무라고 왜 길이 없겠어요? 내가 만들어 올라다니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있죠. 저도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죠. 안 보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비밀의 정원 상자감 비서불원에서 상공TV 임낙관이었습니다.